자,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또는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제 겨울에 땅이 굳어 있어요. 땅이 얼어 있어요. 자, 얼어 있는 그 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죠 일반적으로. 썩어버리겠죠. 뭐 싹이 트지 않죠. 그러면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땅이 녹을 때까지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언 땅을 녹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 땅에는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닫혀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땅이 얼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뭐 어떤 것을 설득시킨다든지 뭐 치료 상담을 한다든지 영업 구매를 촉진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경계를 낮추고. 이게 닫힌 마음을 열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 땅을 녹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음을 열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해요. 이제 그 기본 원리를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하라. 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 상태를 지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종이라는 한 장의 종이에 세상에 대한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이 두뇌 안에, 즉 마음 속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그 사건 경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죠. 비가 내릴 때 비가 오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통체증이 심해서 오늘은 출근길이 좀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니까 공기가 깨끗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비가 오니까 우리 우산 파는 삼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비가 오니까 이제는 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되겠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항상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의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 이제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너 생각이 틀렸어. 이겨지는 게임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자, 내 생각도 옳은 점이 있지만은 당신 생각도 어느 정도 옳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상담을 할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나랑 전혀 뭐 다른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내담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신 생각이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담이 이미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돌려서 말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차이점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는 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이런 그 표현들은 뭐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생각을 존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내 가치관이나 내 신념을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 상담사가 가치관이나 신념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순간 라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라.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꼭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어떤 내용을 말로 표현을 해야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만 눈빛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표정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앉아있는 자세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분위기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심지어는 옷차림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 장소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커피숍에서 말을 하느냐, 사무실에서 말을 하느냐,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걸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메타 커뮤니케이션.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는 그 이렇게 이제 환경, 대화를 나누는 이 장소 환경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체 언어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목소리 톤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목소리 크기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있더라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도 커뮤니케이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들은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달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아주 편안하게 눈빛 교환을 하고 그럼 표정을 일치시키고 같은 자세, 같은 호흡을 하면서 마치 춤추듯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상담사는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내 남자와 잘 맞출 것인가. 특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화로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로 상담할 때는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남자의 목소리를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어떤 톤으로 말을 하고 있지? 말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지? 자, 이 사람 억양은 어떻지? 이 사람은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목소리 특징을 빨리 인지를 해서 그 내 남자의 목소리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좀 크게 말하면 나도 좀 크게, 빠르게 말하면 빠르게, 좀 천천히 말하면 천천히 말을 하고, 중간중간 뭐 강약 조절이 있으면 강약 조절을 해주고, 그 내 남자 목소리에 춤추듯이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좋은 결과도 하나의 피드백이에요. 아, 좋은 결과라는 건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되는구나.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라는 피드백이에요. 그럼 안 좋은 결과는 뭐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 안 좋은 결과는 지금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좋은 결과도 피드백이고 안 좋은 결과도 피드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피드백이고 실패도 피드백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좋은 의도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안 좋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네. 내 이야기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되겠구나라는 피드백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그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책임 나에게 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먹네.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의도로 가지고 내가 상담하고 좋은 의도로 가지고 치료했는데, 내 남자가 부정적이네. 그럼 내 남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책임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상담하는 방식이 뭐 좀 잘못된 게 있구나. 내가 내 남자한테 충분히 맞춰서 대화를 못했구나. 뭔가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진상 손님, 진상 고객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무리 진상 손님이나 진상 고객이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즉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진상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긍정적 변화를 시켜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그 내담자와 레포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레포가 깨졌다는 것은 충분히 맞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맞추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담자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민감성 있게 포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저항이나 거절은 래퍼의 결핍, 즉 민감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잘 맞춰주지 못했다 내가. 그렇죠. 잘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나 거절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한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계속 하품하는 건 이거 지금